하와이 마우이 섬의 대형 산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수백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를 낸 하와이 역대 최악의 재난입니다. 오늘 날씨학개론에서는 하와이 대형 산불의 원인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번 대형 산불이 발생한 하와이의 마우이 섬이라는 곳이 어디에 위치한 섬인가요? 자, 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와이주는 그림의 우측 아래부터 좌측 위쪽으로 빅 아일랜드, 이걸 하와이 섬이라고 부릅니다. 네, 마우이 섬, 오아후 섬, 카우이 섬 등 8개 큰 섬과 기타 부속 도서로 이루어져 있고요. 예. 호놀룰루시가 속해 있는 오아후 섬의 과반수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산불이 난 마우이 섬은 그림에서 화살표로 확대하는 곳인데요. 빅 아일랜드 다음으로 거주하는 인구가 많은 섬이고요. 오아후 섬 다음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섬으로 미국에서도 신혼여행지로 인기가 있습니다. 네. 오아후만큼 복잡하지 않으면서 쾌적하고 인프라가 아주 적당히 갖춰졌으면서도 자연을 잘 접할 수 있는 곳이라는 평을 받는 섬이죠. 예. 관광객이 많다 보니까 숙박비나 물가는 하와이 섬들 중에서 제일 비싼 편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곳이 바로 라하이나인데요. 이 라하이나는 옛 하와이 왕국의 수도이기도 합니다. 이번 대형 산불로 마우이 섬의 가장 큰 도시인 라하이나가 소실되었고요. 모두 1,700채의 건물이 파괴되었고 피해 규모는 약 60억 달러, 하나로는 8조 580억 원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 예. 네, 최근에 하와이뿐 아니라 캐나다 등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형 산불의 공통적인 기후 현상이 가뭄, 그러니까 메마른 대기와 땅과 그리고 강풍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하와이 대형 산불 기후 조건은 어땠을까요? 일단 가장 먼저 극심한 가뭄을 들 수가 있겠죠. 네. 미국 통합가뭄 정보 시스템의 가뭄 모니터링에 따르면 6월 13일은 마우이 섬의 3분의 2 이상이 가뭄주의 혹은 보통가뭄이었고요. 8월 초에 들어와서 83%가 가뭄주의, 보통가뭄, 심각한 가뭄 단계였습니다. 이렇게 가뭄이 심하게 들면 토양과 식물의 습기가 증발하면서 불이 잘 붙는 환경이 조성되죠. 위스콘신 대학교의 제이 오트킨 교수는 기후변화로 지구가 더워지면서 급작스러운 가뭄이 흔해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가 강수량 감소입니다. 하와이 대학교와 콜로라도 대학교 연구진의 2015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 이후로 하와이의 강우량이 우기에는 31%, 건기에는 6%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올해는 엘니뇨로 바뀌면서 여름철에 들어오면서 가뭄과 함께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죠. 세 번째로 강풍이 산불을 빨리 확산시키는데 아주 크게 기여를 했는데요. 산불이 발생했을 당시 빅 아일랜드와 오아후에서는 풍속이 최고 시속 130km에 달했고 대형 산불 피해가 컸던 마우이에서도 시속 108km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하와이 섬에서 남쪽으로 수백 마일 떨어진 태평양을 가로질러서 이동하던 4등급 허리케인 도라와 북쪽에 위치한 고기압 사이의 기압 경도가 커지면서 강풍이 발생한 것인데요. 네. 자, 보시는 그림은 허리케인 도라의 경로도로서 캘리포니아 남단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하와이 남쪽을 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허리케인 도라는 산불이 시작된 8월 8일에 마우이 섬에 가장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예. 미 국립 허리케인 센터의 전문가인 마스터즈 씨는 허리케인 도라가 하와이의 강한 돌풍에 기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산불이 나기 좋은 기후 조건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게 사실 본토는 아니라고 해도 그래도 선진국인 미국에서 이렇게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을 아주 의아하게 생각하는 시선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걸까요? 일단 이제 산불이 발생하기 정말 좋은 조건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불이 붙자마자 불은 강풍과 돌풍을 타고 사람들이 미처 대피하지 못할 만큼 빠르게 번졌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이렇게 엄청난 산불의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이 불타기 아주 쉬운 숯불이었다 그래요. 플랜테이션 농장이 문을 닫으면서 빈 농경지들에게 기니크레스 등이 자라면서 하와이 표면에 4분의 1이나 덮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이런 숯불은 빠르게 성장하는 데다가 빽빽하게 고밀도로 자라는 특성 탓에 산불이 나면 강력한 화염연료의 역할을 하는데요. 네. 하와이 대학 연구진의 기리그레스 실험 화재를 보니까 강풍이 없는 조건에서도 화염 높이가 4에서 5m를 치솟는 모습이 보일 정도라고 해요. 근데 마우이섬 관측소에서 관측되는 강풍이 수속 30m의 태풍급 강풍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산불이 번지는 속도는 풍속과 비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이 차근차근 타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강풍일 경우에는 불꽃이 하늘에서 강풍에 날아다니면서 번져나가는 건데요. 네. 초속 30m의 강풍이 불면서 불이 붙은 나무들이 20에서 한 30m까지 치울려지면서 날아가서 주택이라든가 건물을 덮치는데요. 주택에는 건물이 다 목조 건물인데다가 지붕에는 이제 아스팔트 칠로 방수를 하다 보니까 불꽃이 지붕에 떨어지면 순식간에 집들이 불에 타고요. 집들이 불타면서 강력한 화염으로 인해서 주변의 자동차라든가 시설물이 불길에 휩싸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순식간에 불에 휩싸면서 미리 대피하지 못하면서 희생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들었던 것도 산불의 맹렬한 이동 속도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우이 섬의 남쪽 높은 섬은 3,000m를 넘는데요. 바로 이 지형적인 영향으로 더욱 강한 돌풍을 만들어내면서 산불지나 헬리콥터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도 피해가 커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하와이 대형 산불의 원인이 인재라는 지적도 있다고요. 당시 미 국립기상청은 하와이 지역에 화재 위험이 있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기상청은 허리케인 도라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남쪽으로 지나가면서 북쪽 고기압과의 강한 기업 경도로 인해서 강한 바람이 예상이 되고 특히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다면서 강풍 경보와 함께 화재 적색 경보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산불에 대한 대비는 거의 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첫 번째, 정부의 대비 부족으로 하와이 주정부는 9년 전부터 마우이 섬의 화재 위험이 크다는 보고서가 나왔음에도 예방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요. 네. 두 번째, 미비한 건축법이 화재를 키웠는데요.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미국 서부 21개 주는 주택 등의 건물을 건축할 때 불연재료라든가 준불연재료 등의 재료를 사용하도록 정한 표준법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조지 그린 하와이 주지사가 지난달에 주택난을 이유로 해당 건축법 표준법 채택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가 댐 폐쇄로 인한 물 공급 부족이 있었는데요. 하와이 주정부는 폭우가 발생할 때 댐이 터지면서 인명사고가 발생을 하자 댐 건설 기준을 강화를 했고요. 이에 댐 소유주들은 댐 자체를 폐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2006년 이후 댐 21개가 폐쇄가 되었고요. 부족한 물 관리로 인해서 소화전에 물이 부족해지면서 산불을 진화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었죠. 네,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재 요소가 다분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 화재 당시에도 그 대응이 아주 미흡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당시 하와이 섬에 설치된 마우이 섬에 설치된 80개의 비상 사이렌이 하나도 울리지가 않았고요. 통신 라디오가 먹통이 되면서 주민들의 대피가 정말 늦어진 거죠. 예. 그러면서 사망자가 더 많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력회사의 문제점도 있었는데요. 이번 산불의 원인이 송전선이 강풍에 끊기면서 스파크를 일으켜 산불이 났다고 알려졌는데 송전선을 관리하는 하와이안 일렉트릭 전력회사의 조치가 아주 매우 미흡했다는 겁니다. 강풍이라든가 산불에 대비하기 위한 투자를 거의 하지 않았고요. 강풍에 따른 화재 예보가 나왔을 때도 전력을 미리 차단하지 않아서 참사를 키웠다는 것이죠. 네. 저는 이제 올해 8월 22일에 감사원의 보고서를 보니까 미래 물 부족 규모가 정부 예상치보다 2배로 웃돌 것이다. 또 해외 수입에 의존 중인 식량의 미래 수입 규모가 현재 대비 최대 5분의 2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면서 식량 안보 위기를 언급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정부가 얼마나 미래의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해서 정말 실망을 했었는데요. 네. 미래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대비하는 정부의 마인드가 정말로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하와이 산불이 일어난 지 약 20여일 정도 지나고 있는데 아직 실종자가 200명 정도라고 하거든요. 얼른 가족의 품으로 모두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